저는 그 소리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소리 여행가 전광표입니다. 개원예대에서 사운드 디자인을 전공했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뭐 주변 환경에 있는 소리들을 채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고 컨텐츠를 만들고 뭐 소리 지도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작가 활동도 했습니다. 일단 저는 그 사운드 작가로 활동을 했어요. 그래서 채집된 소리를 가지고 구글 지도에다가 소리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제가 채집한 소리를 지도 위에 매핑을 하고 그래서 그 장소에 있는 소리들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우리가 항상 시각으로만 바라보는 어떤 도시의 모습을 청각의 입장에서 다시 우리의 일상을 한번 뒤집어 보는 그런 작업을 했었고요.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어떤 작가 활동도 좀 계속 하게 됐고, 이런 작가 활동을 통해서 제가 그 사운드를 가지고 교육하는 활동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런 이제 아이들하고 소리를 가지고 다양한 감각을 좀 열어주고, 그런 맥락에서의 청각적인 작업들, 또 교육들, 뭐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막연한 생각이지만 뭔가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, 핑크 플로이드의 더 월이라는 그 당시에는 좀 금지되어 있는 비디오 영상물이었는데, 그걸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군 제대하고 이제 녹음실에 일을 하게 됐고, 그게 이제 레코딩이라는 직업을 갖게 됐어요. 뭐 레코딩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소리를 다루는 일을 하게 되고, 음악가들은 악기의 소리에 집중할 때 저는 이제 반대로 아예 악기가 아닌 여러 환경에 있는 소리들 그걸 가지고 가공하면서 공연 예술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사운드를 하게 된 어떤 맥락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렇게 사운드 작업을 계속 하고 나니 구글 지도에 소리 사운드 맵이라는 거를 작업을 하게 됐어요. 사운드 오브 서울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거는 그 서울의 사대문 안에 있는 소리들을 채집해서 기록해서 이야기를 만들었었거든요. 그게 일상의 우리의 도시의 모습을 눈으로 말고 소리로 다시 일상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지나쳤던 소리들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뭐라 그럴까요? 상기? 내가 그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좀 이렇게 청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그 작업의 핵심이었었어요. 제가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실은 저의 기억을 계속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.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다녔던 길들, 과거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소리가 들렸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되더라고요. 아무래도 교육을 할 때가 좀 뿌듯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뭐 영상을 다루는 거라든지 뭐 사진을 다루는 뭐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은 수업이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뭐 바깥에 나가서 실제 소리도 채집하고 채집한 소리를 가지고 좀 다듬어서 자기의 뭐 사운드 액자 같은 것도 만들고 굉장히 이제 신선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소리들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거죠. 뭐 이런 거에 대한 신기함, 그거에 또 신기함을 느끼면서 또 재미도 느끼는 것 같고, 남원에서 이제 사운드 워크샵 이런 교육을 했는데 그 고3 친구가 이제 제 워크샵을 들었는데 그 친구가 그 소리와 관련된 이런 워크샵을 참여한 후에 음향 제작가로 이렇게 자기의 진로를 선택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때 나도 뭔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때가 좀 더 뿌듯한 것 같아요.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미술이나 뭐 사진 같은 거 한번 딱 보고 저거는 뭐다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소리는 음악은
처음에 뭐 앞에 인트로 잠깐 나왔다고 이 음악이 뭐 어떤 거다라고 알 수 없잖아요. 그 안에 어떤 그 소리의 감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고 그게 실은 사람 마음에 와서 딱 닿게 되죠.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막 어떨 때는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뭐 찡하기도 하고 확 와닿고 이렇게 다른 거죠. 아마도 그런 게 좀 다르지 않을까? 관찰하기? 세상을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는 건 귀를 갖다 대보기도 하고 또 뭐 맛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만져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다양한 감각으로 관찰하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소리라는 어떤 것인 거죠.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관찰된 기록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했는지 그 소리에 대한 기록들 그래서 그런 소리 일지 같은 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베이스로 해서 왜냐면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. 다 사라지니까. 그래서 그런 메모를 보고 이렇게 단서를 또 찾아가야 되고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고 뭘 어떻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 두 개가 중요한 지점이라고 얘기를 해줘요. 소리는 원래 계속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찾아가는 저기엔 뭐가 어떤 소리가 있고 그런 소리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장 큰 소리의 가장 큰 매력 제가 이렇게 나가서 활동하면서 소리 채집하면서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녹음기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가 없는 때 제가 여기서 멈추면 뒤에 일어날 또 다른 어떤 이벤트에 대한 그 기대감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멈추지 못하는 상황이 굉장히 큰 매력인 것 같아요. 제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오랫동안 관찰하고 들어보고 이게 그 공간하고 같이 호흡하지 않으면 그게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. 원래 그냥 있던 거고 지나가 버리면 사라져 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막 집중해서 좀 관찰하고 주위에 있는 소리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매력이고 가장 어려운 그 채집할 때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. 어떤 예로 그 남원에서 실상사라는 절이 있어요. 타종 소리 새벽에 타종 소리를 녹음하려고 딱 갔는데 이제 12월 달이었고 분위기가 너무 좋고 바람도 이렇게 싹 불고 저쪽에선 주지 스님이 이렇게 슥슥슥 강아지 옆에 이렇게 데리고 발걸음 소리도 싹싹싹 들리고 그리고 이제 종을 이제 딱 칠 준비가 다 끝났어요. 근데 종을 땅 치는데 제 레코더에 전원이 딱 꺼져요. 이건 뭐지? 나에게 왜 이런?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그 내가 꼭 원한다고 해서 그 자연의 소리나 뭐 어떤 소리를 담는 게 그게 항상 그렇게 있지 않다는 것? 연출을 할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소리를 채집하는 원칙은 절대 그 상황에 개입하지 말 것이 그 원칙이거든요. 그걸 개입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거니와 그곳에 가면 그곳에 어떤 사물이 되거나 그곳에 뭐 있는 어떤 나무가 되거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뭔가 그런 거를 좀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. 친해지자? 교감이라 그래야 될까요? 그곳과의 어떤 그 교감? 저는 한 장소에 이렇게 한 번에 가진 않거든요. 자주 가서 이렇게 자꾸 부딪히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도 이렇게 막 만나보고 막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곳과 이렇게 친해지는 거? 그 워밍업 같은 걸 그렇게 해요. 그래서 계속 친해지면서 이곳에 있는 어떤 그 느낌들,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들, 분위기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읽어간다고 그래야 될까요? 그게 소리랑도 친해지는 거고 사람하고도 친해지는 거고 공간하고도 친해지는 거고 환경하고도 친해지는 거
그러면서 이제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고, 어떤 때가 올 때까지. 주로 저는 무용 작업들을 했었고, 그래서 무용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 때 그런 이제 주변 환경에 있는 소리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걸 분위기를 만들어냈죠. 그래서 뭐 굉장히 자의적인 그 안무가의 컨셉과 저의 느낌이 합쳐진, 그래서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제가 채집한 소리를 가지고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, 한마디로 그냥 제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맥락이랄까요? 그렇게 됩니다. 네, 재밌죠. 뭐 이렇게 딱 뭔가 형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재밌는 것 같기도 해요. 형체가 보였다면 막 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담으면서 상상하는 것, 뭔가 교감하는 거, 그런 게 되게 재밌어요. 전 자연 소리보다는 그 사람의 목소리, 여기에 더 실은 제일 관심이 많거든요. 사람들이 내는 말들.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10년 뒤에 있을 너에게 라는 메시지로 지금 계속 쭉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인터뷰, 자기 자신한테 10년 뒤에 있을 나한테 남기는 메시지거든요.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, 그거가 제일 지금 뿌듯하다 그래야 될까? 소리로 뭔가 추억거리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람들 만나면서 목소리를 담는 그 이야기도 실은 어떤 추억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. 옛날에 나는 저 나이 때 저런 모습에 저런 이야기를 했구나. 그런데 10년 후에 들어보니 지금 나는 어떻지? 그 사이에 정광표라는 사람이 있었지? 뭐 이런 식의 연결고리들.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소리로서 뭔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런 전주에서 하는 이 작업은 실은 도서관의 맥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. 채집된 소리를 가지고 뭐 어떤 특정한 분야에 쓰는 게 아니라 아카이브라는 맥락? 지금 우리나라 인류에서 만들어낸 소리들이 이렇게 잘 쌓여가고 잘 정리되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미래 세대에게 유산으로서 전달이 되는 거고, 이 시대에 이런 사회 분위기에 이런 소리들이 있었구나. 그 대표적인 예가 브리티시 라이벌리, 영국에서 하는, 이미 뭐 70년대 우리나라에 와서 뭐 소 잡는 소리 같은 것도 이미 다 아카이브 해서 갔거든요. 근데 우리는 지금 되게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한 것 같아요. 꼭 어떤 그 특정 분야에 쓰여지기보다 좀 더 큰 그림으로 대한민국의 소리 도서관? 그래서 그렇게 좀 큰 줄기로 오래 작업이 됐으면 좋겠어요. 그냥. 네. 항상 관찰을 잘 하는 거. 그래서 관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소리가 들렸지? 이건 어디서 나는 거지? 소리의 뭐 모양이나 느낌은 어떻지? 나는 어떻게 들리지?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하다 보면 이제 차근차근 좀 더 장비의 영역도 좀 넓어지는 것 같고,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을 합니다.